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볼분홍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볼분홍님께서는 정말 또 많은 일들을 겪으셨다고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아이고, 볼분홍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참, 오늘 또 이렇게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볼분홍님께서 해주실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일지 조금만 스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스포를 잠깐 해보자면. 조금만. 네네. 경남 양산시에 있는 아파트 단지 근처에 단독주택으로 이사하고 귀신을 본 이야기입니다. 그 오. 집을 초록지붕집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록지붕집. 네. 자, 그러면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리십니다. 렛츠 기릿. 먼저 제 소개를 간단히 하면 저는 보거나 듣거나 하지는 못하는데 기가 센 곳에 가면 소름이 돋거나 이명이 와서 빠르게 도망칠 수 있는 수준의 감을 가졌어요. 이야, 예? 또 다른 거를 말씀드리면 조상의 영향으로 예지몽을 꿔서 소름이 돋았던 적이 되게 많은데요. 임신하면 태몽을 꾸잖아요. 그런 것처럼 개꿈이 아닌 예지몽은 진짜 생생하고 평소에 생각하지도 못하는 게 나오는 것 같거든요. 어릴 적 저희 집은 좀 많이 가난했었던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 단칸방에 주방이 조그맣게 붙은 집에 엄마, 아빠, 저 셋이서 살았거든요. 그 응답하라 1988 보시면 네. 덕선이 집에 작은 방에 미닫이 문 열고 나가면 신발 신는 주방이 있잖아요. 오. 딱 그런 옛날 집에 살았었거든요. 예. 그러다가 사정상 친할머니랑 함께 살게 되었고 어른 셋이 누우면 아기 누울 곳이 없어서 요람에 저를 눕혀서 머리맡에 올려재웠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게 단칸방에 살다가 동생도 낳고 조금 자라다 보니까 이사를 하게 됐는데 방 3칸에 엄청 큰 거실에 다락방, 주방까지 따로 있는 집으로 이사 가게 됐어요. 여기가 초록지붕 집이거든요. 와, 여기서 시작되는구나. 네. 마당도 정말 넓고 창고까지 딸려 있어서 제가 다 커서 지금 기억으로 봐도 좋은 단독주택으로 이사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사하고 한동안은 제가 못 느껴서 그랬는지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혹시 빨간머리 앤이라는 만화 영화 아시나요? 빨간 머리엔. 그렇죠. 네, 제가 그 만화를 진짜 좋아했는데 앤이 초록지붕집에 살거든요. 오, 예. 네, 그래서 저는 이사 가면서 만화 주인공이 된 것처럼 진짜 마냥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다만 시골에 좀 띄엄띄엄 있는 단독주택이다 보니까 엄청 적막했거든요. 그리고 이게 산 끝에 붙어있던 집이라서 예. 더 적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형 가지고 놀다가 제가 말을 멈추면 아무 소리도 안 나는? 그래서 괜히 엄마 불러서 엄마 위치를 확인한다거나 아니면 그 적막이 싫어서 놀이를 이어가는 정도로 적막했다고 보시면 돼요. 예. 방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이방, 엄마 아빠 방, 할머니 방 이렇게 방이 3개니까 그렇게 나눠서 잤거든요. 저는 제 동생이랑 자고 엄마랑 아빠랑 자고 이렇게 잤는데 그러던 어느 날 자는 도중에 당시 3살쯤 된 동생이 화장실 가고 싶다고 저를 깨워서 새벽에 일어나게 됐어요. 예. 이게 벌써 한 30년 전쯤이니까 그때는 어린이 화장실이나 변기 이런 게 없을 때거든요. 그래서 동생이 한참 화장실 가는 연습할 때라서 급하면 바가지 같은 걸 요강 같은 걸로 썼어요, 예전에는.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새벽에 동생이 화장실 가고 싶다고 하면 화장실 앞에 바가지를 둘 테니 너가 엄마 대신에 동생을 줘라 이렇게 부탁도 하셨었거든요. 예. 여기 그림에 보시면 화장실이랑 현관이랑 완벽하게 마주보거든요. 그래서 저희 방에서 불을 켜고 나와서 그 방불에 의존을 해서 화장실 앞에 바가지를 잡고 탁 뒤로 돌아서는데 몸이 확 붙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분명 꿈이 아닌데 진짜 있을 수 없는 이질적인 존재를 보니까 몸이 안 움직였던 것 같아요. 예. 그 현관문이 돋보기 알이 올록볼록 이렇게 돼서 바둑판처럼 배열된 현관문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유리니까 밖에 누가 왔다 갔다 하면 다 보이거든요. 그 실루엣이 예. 선명하게는 아니더라도. 근데 그 유리문 밖에 얼굴을 바짝 붙인 여자가 서 있는 거예요. 순간 어린 제가 여자라고 생각하게 된 게 머리카락이 진짜 길었는데 그 끝이 어딘지 보이지 않는 길이로 바닥까지 닿아 있었고 눈, 코, 입이 없었어요. 그리고 실루엣이 엄청 여리여리하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여리여리하다기보다 뼈만 앙상하게 남고 그 위에 흰 천을 걸친 것처럼, 그리고 약간 한편으로는 얼굴만 동동 떠 있는 것 같기도 했어요. 예. 근데 그때 느낌을 지금 생각해보면 그 여자 귀신은 저한테 해코지 하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미동도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서 있었거든요. 예. 진짜 뭐 바람에 머리카락이 날린다거나 그런 것도 전혀 없었어요. 근데 진짜 너무 놀라면 소리도 못 지른다고 눈도 떼지도 못하고 한동안 그렇게 서 있다가 예. 막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개걸음으로 겨우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래도. 그래서 그렇게 가만히 서 있었어요. 방에 들어와서 문 잠그고 진짜 한참 울었어요. 예. 이제 현관문이랑 엄마 아빠 방이 더 가까우니까 어린 마음에 먼저 엄마 아빠를 잡아갈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진짜 이상한 게 그렇게 펑펑 울었는데 저랑 엄마 아빠 방이랑 그렇게 가까이 붙어 있고 소리가 잘 들리는 구조인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방에. 예. 그래서 이제 잡혀갔다고 생각한 거죠, 저는 어릴 때. 그렇게 한참 울다가 약간 기절하듯이 잠이 들었고 일어나니까 아침이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게 어린애가 꿈이 아니었나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 시야가 담긴 바가지가 방 안에 있었거든요. 아, 꿈이 아니구나. 네, 꿈이 아니었어요. 예. 근데 그거 말고는 진짜 여느 날과 똑같은 아침이었는데 저 혼자 동떨어진 느낌이 나더라고요. 뭐 약간 현실적이지 않고 밤에 본 게 뭔지 어린 마음에 감당도 안 되고요. 예. 그래서 바로 엄마한테 달려가서 엄마, 내가 귀신을 본 것 같아. 내가 뭔가를 봤어. 현관문 앞에 뭐가 서 있었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엄마가 잠결에 네가 내복 입은 거 본 거다. 유리에 비친 거다. 귀신은 무슨 귀신이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되게 억울한 게 제가 움직여도 그건 미동도 없었는데 제가 비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상황을 잘 설명하지 못하던 어린아이였으니까 뭐 억울했지만 증거도 없어서 증명할 수도 없고 그러다가 며칠 지나니까 금세 잊혀지더라고요. 네. 제가 여러 번 말해도 엄마는 믿지도 않으니까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우리 집이 동네에서도 알아줄 만큼 큰 집이니까 뭐 동네 친구랑 같이 놀던 언니들한테 큰 집으로 이사했다고 우리 집 진짜 좋다. 그 애니 살던 초록지붕 집이다. 막 그러면서 자랑을 했어요. 예. 그랬더니 친구들이 다 같이 우리 집으로 놀러 가자고 막 몰려온 거예요. 집마당이 넓다 보니까 집으로 들어오려면 창고를 지나서 10m 정도 걸어 들어와야 되는 길이 있는데 예. 집으로 들어가는 길 옆 창고 앞에 딱 서자마자 나이가 많던 동네 언니가 야, 저기가 너희 집이가? 야, 너희 집에 사람 죽은 집이다. 그러는 거예요. 너희 집에 엄청 이쁜 아줌마랑 아저씨랑 살았는데 아저씨가 의처증 걸려서 아줌마 나쁘게 했다 애가. 욕조에 못 박아서 때리고 나쁘게 했다던데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이런 말은 아이들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니잖아요. 분명 어디선가 주워들은 말일 텐데 너무 디테일하고 지어낼 수준이 아니고요. 그렇다고 전 주위에서 들은 이야기도 아무도 없고 난 이 집이 너무 마음에 들고 우리가 살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무섭고 기분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 언니랑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다른 친구들 보기에도 되게 민망하고요. 근데 그 말을 하고는 아무도 집으로 들어오지도 않고 무섭다 이러면서 다 가버렸어요. 이야. 너무 속상해서 집에 들어와서 또 엄마한테 다 일렀죠. 근데 엄마가 또 아니라는 거예요. 예. 무슨 사람 죽은 집이냐고. 다 네 놀린다고 거짓말 친 거고 좋은 집 사니까 괜히 부러워서 그렇게 한 거다. 그 말 들으니까 또 그런가? 하면서 금세 잊어버린 것 같아요. 제가 좀 단순한 편인 것 같거든요.
그게 또 쉽게 잊을 만한 게 아니고 제가 본 것도 있고 들은 것도 있어서 쉽게 잊을 만한 게 아닌데 이상하게 금세 잊혀지더라고요. 이게 지금 생각해보면요. 네. 진짜 소름인 게요. 그 언니가 저희 집에 들어온 적이 없거든요. 밖에만 있었고. 네, 친구들도 저희 집에 그 뒤로든 그 전이로든 놀러 온 적이 없어요. 예. 놀아봤자 마당에서 노는 게 단데 30년 전에 지어진 집에 화장실에 욕조가 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큰 욕조가 있었고 그 언니가 말하던 못자국이 있었어요. 엄마, 욕조 바로 위에 나란히 2개가요. 애들이 거짓말 쳤던 게 아니네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이제 어른들이 하던 말을 들어서 옮긴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예. 그리고 깨름칙하게 빨간 페인트가 그 구멍에 발라져 있었거든요. 페인트였어요. 피는 아니고 페인트였는데 어릴 때 어디서 들은 바로는 안 지워지는 핏자국 가릴 때 빨간 페인트를 가른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거 목욕할 때 페인트가 일어나서 물결에 덜렁거리니까 손으로 막 잡아서 뜯고 막 그랬거든요, 어릴 때. 예. 근데 이게 커서 생각하니까 엄청 소름 돋더라고요. 미쳤다. 예. 그래서 초록지붕 집에 살 때 제가 몸이 진짜 많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예. 가정통신문이잖아요, 옛날에는. 가정통신문 보면 결석이랑 조퇴가 되게 많고요. 놀다가 콧물인가 해서 쓱 닦으면 코피가 줄줄줄 흐르고 있고 마르면 또 흐르고 막 이거를 5-6번 반복할 정도로 그때 당시 사진을 보면 어린아이 눈 밑으로 다크서클이 가득하고 엄청 깡마른 몸이거든요. 몸 상하는구나, 집에서. 네, 몸이 계속 상했던 것 같아요. 예. 그 집에서 제가 유치원 다닐 때부터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6년 이상을 살았던 것 같은데 예. 친할머니도 지병이 있으셨지만 집에서 돌아가셨고 저는 사건 사고가 되게 많았어요. 예. 뭐 컵라면을 허벅지에 엎어서 엄청 심하게 화상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차에 치여서 응급실에 실려간다든지 뭐 미끄럼틀에 떨어져서 턱에 뼈가 보일 정도로 뭐 이렇게 파져서 응급실에 간다든지 예. 막 이런 사건들이 다 초록지붕 집에 살던 때의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 집에서 엄마 아빠가 사이가 안 좋아지셔가지고 그 집에서 나오면서 따로 살게 됐거든요. 저는 이제 외할머니 집으로 가서 살게 됐어요, 엄마랑. 꼭 그러더라고요, 꼭. 네, 그렇게 됐어요. 예. 이렇게 어릴 적 귀신 봤던 이야기가 끝이 나거든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쯤 더 소름 돋는 일이 생겨요. 예. 이게 명절이라서 친척들이 많이 모였었는데 저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던 삼촌한테 막 무서운 이야기를 해달라고 졸랐거든요. 근데 삼촌이 없다 이러다가 한동안 생각하다가 큰 누나 집에서 귀신 본 이야기 해줄게 그러는 거예요. 오, 예. 근데 삼촌이 막내고 큰 누나가 저희 엄마거든요. 우리 집이잖아. 그죠? 네, 우리 집. 옛날 우리 초록지붕 집. 예. 와, 진짜 빨리 해도 막 이러면서 지금은 그 초록지붕 집에 안 사니까 그리고 전 많이 컸으니까요. 예. 그냥 흥미거리라서 엄청 신나게 들을 준비를 막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엄마가 제일 맞이고 삼촌이 제일 막내라서 저랑 삼촌이랑 나이 차이가 많이 안 나니까 그 당시 제가 거기 어릴 때 살았을 때 삼촌도 되게 어릴 때라서 20대 초반이었거든요. 네네. 그 20대 초반의 혈기로 오토바이를 타고 시골길을 달려서 그 초록지붕 집으로 오고 있었대요. 예. 삼촌이 제 기억으로는 엑시브를 한참 탔었는데 오. 엉덩이가 진짜 잔뜩 치켜 올라간 오토바이를 엑시브라고. 아니요, 그건 따로 올리신 거고, 예, 원래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더 올리신 걸 거예요, 그런가요? 쇼바를. 아마 예. 엄청 앞으로 거의 눕다시피 해서 엉덩이가 치켜 올라간 그런 오토바이를 그쵸. 탔었거든요, 삼촌이. 예. 아무튼 오토바이를 타고 오는 도중이었는데 저희 집 들어가는 골목에서 흰 공이 통통 튀겨지면서 내려오더래요. 흰 공? 예? 네, 공처럼 보였대요. 이렇게 통통 튀겨져서 나오니까. 근데 이게 오토바이 속도가 빠르고 가로등이 많이 없는 어두운 시골 비포장도로니까 이제 그거에 집중을 못하고 그냥 공이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뭐 예. 짐승이나 공이겠지 뭐 이렇게. 근데 이게 공이든 짐승이든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도 않고 계속 삼촌 쪽으로 달려오는가 싶더니 잠깐 하는 찰나에 삼촌을 빠르게 확 스쳐 지나갔대요. 예. 그래서 진짜 너무 놀라서 오토바이를 급하게 넘어지듯이 세우고 뒤로 돌아봤는데 이게 쫙 쓰러져 있던 게 퍼뜩 일어나더니 후다다다닥
삼촌 쪽으로 뛰어오더래요. 그래서 정신없이 오토바이를 출발시켰어요. 그 찰나에 뒤에서 밝은 빛이 탁 비쳤는데 큰 트럭이 지나가면서 삼촌 뒤로 불을 밝게 비춘 거예요. 그때 그 뒤로 다시 돌아봤더니 아무것도 없었다는 이야기를 막 웃으면서 자기가 뭘 잘못 봐서 착각한 것처럼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뭔가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제가 봤던 그 귀신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저는 집에서 봤던 그 여자 귀신 이야기를 단 한 번도 다른 가족들한테 한 적이 없었거든요. 자세하게. 왜냐면 네, 엄마한테 세뇌된 것처럼 약간 억울했지만 내부 기분 내 모습이 비춰서 바보처럼 보고 놀란 사건 정도만 생각했거든요. 예. 근데 세월이 지났는데 삼촌 이야기를 들으니까 내가 본 게 내가 아니었구나. 내가 다른 거를 봤구나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삼촌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바로 제가 본 이야기를 삼촌한테 들려줬어요. 근데 안 믿는 것처럼 장난스럽게 듣던 삼촌도 되게 놀란 눈치로 이야기를 끝까지 듣더라고요. 예. 이거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사실 약간 좀 억울한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엄마한테 달려가서 제 이야기랑 삼촌 이야기를 따지듯이 엄마한테 다 막 쏟아내듯이 이야기를 했어요. 예. 엄마 봐봐라. 내가 잘못 본 게 아니다. 내 움직이는데 현관에 붙은 그거는 움직이지도 않더란 말이야. 막 이러면서 엄마한테 막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엄마가 너무 능청맞게 웃으면서 이제야 말할 수 있다는 식으로 그래 맞다. 거기서 남편이 부인 나쁘게 했다 애가. 안 그랬으면 단칸방 살던 우리가 그 큰 집으로 들어갈 수 있었겠나. 막 이러시는 거예요. 맞는 말이긴 한데 너무 무섭지 않나? 예. 네.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웃으시면서. 예. 뒤통수 한 대 맞은 것처럼 땡 하면서 소름도 돋고 억울하고 무섭고 막 그렇더라고요. 기분이. 예. 그래서 엄마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집에 부부가 살았었고 의처증이 있던 남편이 집안 이곳저곳을 끌고 다니면서 부인을 때렸고 그 부인이 다락방에 숨어 있다가 안 좋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동네 언니가 이야기해줬던 그 이야기랑 매치가 되는 거예요. 이제서야 퍼즐이 짜자작 맞네요. 네, 그게 진짜 10년? 이렇게 있다가 매치가 다 된 거예요. 예. 근데 그때 동네 언니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예쁜 아줌마랑 아저씨랑 같이 살았는데 아저씨가 의처증이 있어서 그 예쁜 아줌마한테 사람을 붙였대요. 네. 그래서 집에만 맨날 갇혀있던 아줌마가 너무 답답해서 남편이 없는 사이에 밖으로 나갔다가 길 묻는 사람한테 길을 알려줬는데 그걸 붙여져 있던 그 아저씨가 남편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벌어졌다. 이렇게 언니가 이야기해줬었거든요. 예. 엄마가 이야기하는 거랑 조금 다르긴 한데 비슷한 이야기긴 한데 그렇게 이야기가 이어지더라고요. 예. 근데 결국 사람이 이렇게 안 좋게 된 건 사실이잖아요. 그 야. 사건 후에 집이 저렴하게 나와도 아무도 안 들어갔대요. 그 사람이 안 좋게 된 거니까 네네. 누가 들어가겠어요. 아무도 안 들어가던 그 집에 젊은 부부가 어린애들이랑 할머니를 모시고 와서 이사를 해서 사니까 마을 사람들이 지나가다가도 고개를 쭉 빼고 힐끗힐끗 쳐다보고 지나갔대요. 뭔 일 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네. 무섭기도 하고 저기서 어떻게 살아? 막 이런 마음이었겠죠. 엄마 보고 지나가던 동네 어른들이 젊은데 참 독하다고. 젊은 여자가 무섭지도 않냐고 막 그렇게 물어보던 사람도 있었대요. 저희 엄마가 굉장히 젊으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랑 20살 차이 나시니까 저희 엄마는 그때 26살 정도였고요. 오. 저는 6살 정도였으니까 진짜 젊으셨던 거죠. 그러네요. 근데 그때는 사실 그걸 알고 들어갔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도 다른 집으로 이사 갈 여유도 없었고요. 네. 아기가 둘이 있고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사는 사람이 무서울 게 없으셨대요. 귀신보다 무서운 건 돈이죠. 예. 네,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네네. 네, 안타깝지만. 이건 조금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네. 제 외할머니께서 신을 받으셔야 되는데 안 받으셨고 그게 어머니 쪽으로 내려와서 엄마가 좀 힘들게 사셨던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촉이 있고 가끔 보시기도 하고 선몽도 꾸시고 그러시거든요.
근데 엄마는 초록지붕 집에 살 때 화장실이 제일 무서우셨대요. 세면대에서 세수를 하다가 보면 위쪽이 쎄해서 얼른 세수만 하고 위쪽은 쳐다보지도 못하고 나오셨대요. 뭔가 있어서요. 그 위치가 화장실 위쪽이 다락방이었거든요. 그 주방에서 다락방으로 올라갈 수 있었는데 제 기억에 그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나무 문을 열면 되게 가파른 나무 계단에 짐이 많았던 게 기억이 나요. 예. 다락방에 올라가면 검은 형태가 보이셨대요. 다락방 한켠에서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못 올라가시고 자주 쓰시는 짐들을 계단에 두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부인을 그 나쁘게 한 남편은 결국 정신병으로 감옥도 안 가고 정신병원에 갔다고 헐. 하더라고요. 엄마 이야기 들으니까. 심신미약으로. 네. 그래서 어이구. 어쩌면 지금쯤 우리랑 같이 어딘가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좀 씁쓸하면서 무서웠던 것 같아요. 돌아오시 가신 분이 안타깝기도 하고 그랬던 것 그렇긴 한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있지는 않겠죠? 같아요. 저 멀리 사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아, 뭐 지금은 안 사니까 상관이 없는데. 네네. 아, 근데 그 여자 귀신이 제 앞에 왜 나왔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내가 여기 있다? 난 이 집을 벗어나지 못한다. 뭐 그런 걸 알려주고 싶었던 건지 아니면 산 사람 모르게 저한테 해코지를 한 건지 그때 모습을 보여서 저한테 뭘 한다거나 뭐 엄마한테 모습이 보여서 뭘 한다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면 볼분홍님, 네. 그러니까 이런 집에 살았던 이야기도 너무나 소름 끼치지만 나쁜 기운이 느껴지는 장소에서 도망치는 능력이 있었다. 그거는 아, 네네.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아,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되신 건가요? 능력을 가지게 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뭐 옛날부터 그런 조그마한 사건 사고 같은 거는 있었거든요. 학교에서 뭐 예. 엎드려서 자는데 누가 허리춤을 잡고 위험해 하면서 이렇게 탁 당겨서 일어나면 저 혼자 생쇼하고 있고 아무도 예. 없고 친구들이 쟤 왜 저래? 막 이렇게 쳐다본다거나 아니면 가위에 눌렸는데 가위인지도 모르고 움직이다가 어디 박아서 입술이 찢어진다거나 예. 그런 정말 진짜 조그마한 사건 사고들은 매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뭔가 귀신을 느낀다거나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유독 기가 센 자리 가면 뭐 이명이 띠 하고 소리가 난다거나 아니면 무서운 느낌, 소름이 갑자기 착 끼친다거나 뭐 이런 느낌 같은 게 오는데 사실 뭐가 보여서 그냥 똥촉일 수도 있어요. 괜히 소름 돋으니까 여기 뭔가 무서워 이렇게 하면서 도망치는 걸 수도 있는데 제가 예지몽을 꾼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거는 정말 신기하게 많이 맞아 떨어지거든요. 다른 거는 진짜 하나도 안 맞는데 그렇게 예지몽이 맞아요, 저는. 그래서 그때 뭐 재미로 이렇게 뭐 궁금한 것도 있거나 이럴 때 한 번씩 무당집 가서 이렇게 물어보고 하는데 그때 그런 거를 말씀드렸더니 뭐 신을 받거나 이런 거는 전혀 아니고 조상의 영향으로 그렇게 조상이 너한테 예지몽을 주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걸 느끼시긴 하겠지만 아까 그 집 있잖아요. 초록지붕 집. 네. 이 집 같은 경우에는 큰 지역, 뭐 동이나 이런 것만 말씀 가능하실까요? 네네. 그 경남 양산시에 있는 초록지붕 집입니다. 동까지 이야기하면 어딘지 너무 확실해가지고요. 아직도 있을까요? 그 집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제가 사실 그 집에서 제일 행복했고 제일 재밌었고 제일 슬펐고 제일 무서웠어요. 예. 그래서 정말 기억에 남는 집이기도 해서 최근은 아니고 2, 3년 전? 4년 전? 그 집을 찾아갔었거든요. 예. 로드뷰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 집이. 오. 그래서 이제 남편 될 사람이랑 그 집을 갔는데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사람이 사는 것 같았거든요. 네. 창고 근처에서 집을 계속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옆에서 밭일을 하시던 할머니께서 거 누구요? 이러시는 거예요. 오. 누군데 남의 집을 보고 있냐고. 그래서 진짜 오해받기 딱 좋은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예전에 여기 살았었어요. 그랬더니 내가 여기서 20년 넘게 살고 있는데 언제 살았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좀 더 자세히 30년 조금 안 됐다 그랬더니 그쯤 저희 아빠 성함을 대시면서 그때는 걔가 살았을 텐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
그래서 맞아요. 저희 아빠세요. 그랬더니 그러냐고. 걔 나가고 나서 쭉 내가 살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이렇게 밤일로 바빠 보이셔서 다른 거는 묻지는 못했는데 별일 없으신지 저희가 나가고 그 집에 들어가셔서 쭉 오래 살고 계신 것 같았어요. 지금은 좀 괜찮으셨길 바랍니다. 그 집도. 네, 근데 네. 유난히 저희가 탔던 거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쵸. 근데 그 중에서도 볼분홍님만 더 일도 없고. 좀 약했나 봐요. 제가 만만했나? 그것보다도 이제 더 예민하셨겠죠. 아무래도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맞아 떨어졌던 네. 것 같아요. 그 기운이라는 네. 게. 네,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진짜. 와, 근데 이야기 진짜 어떻게 이렇게 깔끔하게 하시지? 아무튼 볼분홍님도 또 여러 가지 사연 숨기고 계신 거 있으시면 저한테 따로 말씀 꼭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숨기지 마세요. 모든 이야기는. 네, 알겠습니다. 다 이렇게 풀어내야 나중 가면 후련하거든요.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절대 혼자 꽁꽁 이렇게 싸매고 이렇게 계시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무섭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근데 초록지붕집 지금도 있고 지금 아버님의 지인분이 살고 계신 것 같은데 예전에는 엄청 심했나 봐요, 그게. 근데 지금은 아마 조금 기운이 눌려서 그런 건가 또 싶기도 하고, 근데 정말 무서웠던 집이자 또 추억거리가 많았던 그런 집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소름 돋고 이런 일들도 많았던 그런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가지 마세요, 또 괜히. 아시겠죠? 감사합니다.